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며칠 비가 내리더니 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네요. 다들 더위 먹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수술이나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배가 아픈 사람들을 주로 많이 치료하는데요. 이렇게 배가 아픈 경우에 우리가 급성복중이라고 하거든요. 급성복통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어떤 처치를 신속하게 응급실에 오자마자 뭐 몇 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거는 신속하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입원해서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들 장단점이 있죠. 신속한 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니까 환자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조금 뭐 너무 신속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거를 이제 등한시하고 있다가 섣부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한 결정은 여러 가지를 막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챙겨보고 하니까 그만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또 빨리 결정을 하면 환자가 더 아픈 거를 더 오래 걸티거나 또는 또 어떤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 두 개의 어떤 저울질 아래서 이렇게 계속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플 때 신속하게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뭔가 명확할 때 결정을 합니다. 이 환자의 복통도 물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배 진찰을 하거든요. 진찰을 해보는데, 진찰했을 때 이거 뭐 배의 어떤 복막 자극 징후가 명확히 뭐 압통이나 반발통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고, 혈액학적 검사도 뭔가 백혈구가 증가돼 있고 이렇다든지, 또 CT도 뭔가 배 안에 염증 소견이 충분하고 뭔가 이 문제가 명확하고 이러면은 빨리 수술하자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환자 증상, 진찰 소견, 피검사 결과 또는 CT라는 어떤 영상학적 결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하나의 진단에 맞아 들어가요. 복막이면 복막염, 충수이면 충수염, 또 뭐 소화선 궤양 터졌다든지, 아니면 큰 창자가 터졌다든지, 작은 창자가 터졌다든지, 작은 창자가 괴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술해야 되는 소견에 다 부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결정해서 수술을 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뭐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배가 아파서 왔지만은 진찰을 해보니까 뭔가 조금 아주 뭐 복막 자극증후라고 하는 압통이나 반발통이 뭔가 조금 명확치 않고 있긴 있는데, 조금 우리가 말하는 외과 의사가 진찰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이거는 수술해야겠다라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겠다 판단하는데 그게 좀 못 미치는, 또 뭐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도 이상하게 아주 이상하지, 아주 뭐 백혈구 숫자 증가되어 있지는 않고 조금 정상에 여기 좀 머무르고 있다든지, 또는 뭐 열도 안 나다든지, 또는 뭐 CT를 찍었는데 CT에서 뭔가 복막염에 준하는, 아니면 또 수술이 필요한 그런 소견이 조금 애매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술을 빨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환자가 배는 아픈데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자. 이거는 섣불리 수술할 게 아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흔히 이렇게 뭐 궤양이 터지거나 급성충수염이 의심스러울 때, 어떤 먼 병이 의심스러울 때가 이렇게 되죠. 의심스럽다는 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이게 정말 병이 맞다면 점점 뭐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맞다면 한 6시간이나 12시간, 하루 정도 뒤에 어떤 피검사 결과나 진찰 소견이나 또는 뭐 CT를 한 번 더 찍는다면 그런 CT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조금씩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수술을 하자. 신중하게 하루 정도 지켜봤으니까 수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6시간, 12시간 하루 정도 지켜봤는데 처음 응급실 왔을 때보다는 진통제를 주지 않았음에도 환자의 복통이
조금 호전 양상이고 열도 안 나고 맥박도 괜찮고 어떤 링거액 투여하는 양과 배설하는 양이 비슷하고 또 피검사 결과도 거의 정상에 가깝고 이러면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어떤 병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술 안 하고 더 지켜봐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호전을 시켜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배가 아팠는지 모르는 경우도 한 번씩 있긴 하죠. 흔히 이제 어떤 장기가 처음에 터진 게 의심스럽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기가 뭐 소화 장기가 터지긴 터졌음에도 어떤 가스 정도만 새어 나오고 음식물은 흘러나오지 않고 또 어떤 저절로 구멍이 너무 작아서 저절로 이제 아물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과 관찰 항생제 쓰면서 경과 관찰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뭐 작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서 준종합병원 이런 데서 아 이거 의심스러운데 수술해야겠는데 그건 애매한데 이러면 이제 큰 병원에 보내게 되죠. 큰 병원에 보내면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배 아픈 사람들을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쭉 봐도 이게 저도 이게 의심스럽다. 그런데 수술할 정도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큰 병원으로 전원을 올 때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면서 이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수술할 거냐 말 거냐를 신속하게 결정하냐 신중하게 결정하냐 이런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떤 뭐 경험도 많이 급성복통을 진찰해 본 경험도 많아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수술 빨리 했을 때 늦게 했을 천천히 했을 때 신중하게 했을 때 어떤 그 차이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뒤에 어떻게 변화되면 수술하겠다는 명확한 어떤 기준도 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립돼 있어야지 어떤 이건 지켜보거나 신속하게 결정하거나 신중하게 결정하거나를 잘 적극적으로 또 원만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통을 왔을 때 어떻게 뭐 수술을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들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해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이 큰 병원에 보냈는데 왜 이번엔 수술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이러한데 이러한 게 조금 미흡하다. 뭔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도 어떤 금식하고 항생제 쓰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원해서 저희 의료진들이 뭐 거의 한 몇 시간마다 계속 배를 진찰해보고 여러 가지 뭐 피검사도 확인하고 체온이 높아지는지 맥박이 뛰는지도 보고 그렇게 또 환자분을 귀찮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찰하다 보면은 결정을 어떻게 수술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어떠한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응급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지만 이런 환자들한테 환자에 맞게 병에 맞게 신속하게 뭔가 빨리 결정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조금 신중하게 수술한다고 다 잘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란 걸 감내하지 않고 수술 안 하고 나올 수 있을 건지를 잘 판단하는 게 저희 외과 의사들한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신속하게 결정하는 거,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 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